교육계 정화와 학도 호국단 창설. 청년단의 정비가 기존의 분산된 단체를 단일한 조직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면 교육계는 먼저 교원에 대한 숙청으로부터 내적 정비가 시작되었다. 봉기가 진압된 후 전남도 학무당국은 순천벌교 등지의 국민학교 교직원 61명을 파면했고 제5여단 군기대는 광주 이과대를 포위하고 좌익 혐의자들을 체포했다. 봉기 지역 일대에서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 결원 보충이 문제로 떠오르기도 할 정도로 교원 숙청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1949년 4월 전라남도 학무국은 교직원 숙청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학무국은 현재의 시국이 대한민국 전 민족이 청집중 청걸기하여 남북 통일을 전취할 지성명령을 수행해야 할 시기에 공산계열이 주구로서 반민족이며 반국가적 사상을 포지한 악질도배의 교직원이 자기의 사상을 은폐하고 교묘한 술책으로서 가면을 쓰고 학원에 침입하여 계획적이고 비밀적 수단으로서 서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무국은 반민족 교원 단호 숙청과 민족교육의 철저적 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비양심적 교직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한 처단을 내리는 동시에 미흡한 점을 하급조사하여 숙청을 단행하며 교단에서 추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사 숙청은 애꿎은 교사들도 학원에서 물러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무국은 숙청한 교원의 무죄 변명과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징정이 교육계 정화 추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동향도 철저히 파악되었다. 전라남도 학무국은 이미 여순사건과 관련된 학생을 학교별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수중학 19명, 여수여중 22명, 여수수산중학 30명, 순천중학 73명 등 총 208명의 학생이 여순사건 관련자라는 것이었다.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숙청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전라남도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각 지역의 교직원 숙청은 중앙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졌다. 1949년 2월에 열린 각 시도 학무국장 회의에서는 불순분자 숙청이 실패하면 교육은 실패하는 것이라며 만일 어느 학교에서 명효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그러한 학교는 당연코 폐쇄할 것이다 라고 훈시했다.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1949년 1월 초 초중등 사범대학 전문대학 교원 5만 1,000명에 대한 사상 경향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교원 5천여 명을 숙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승만이 밝힌 바와 같이 순수해야 할 학원에 잠입한 불순분자들에 대한 시급한 숙청이었고 정부 수립 이후 전국 교원 5만여 명에 대해 사상 경향 조사를 해온 결과물이었다. 원주에서는 좌익 계열에 가담한 사건을 적발하여 학생 초등 교원 3명을 비롯하여 연루자 20여 명을 검거했다. 남대 구형사대에서는 3.1절 기념일을 앞두고 비밀계획을 꾀하였다는 이유로 사찰을 개시하여 교원 21명과 대학 관련자 30여 명, 총 50명을 검거하였고 심지어는 학교를 포위하고 수업 중에 있는 학생 100여 명을 검거했다. 서울대에서는 10여 명이 검거 혹은 파면으로 사직당했고 서울 시내 교직원 11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교직원 수청은 반드시 좌익 혐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수청을 보면 반국가적인 자 뿐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한 자, 당국에 협력하지 않은 자들도 수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1949년 3월에 서울에서 실시한 교직원 파면 때에도 사상이 불온한 자 뿐만 아니라 무실력자, 당국에 협력하지 않은 자, 동료 간에 불목한 자도 포함되었다. 반공과 좌익 수청을 명목으로 학교 당국이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인물들을 뽑아내려는 시도였다. 교직원 학생 수청에 뒤은 교육계의 가장 큰 반공 대책은 학도 호국단이 창설이었다. 문교부와 국방부는 시국수습 대책과 권한주의 세력에 대비하고자 전국의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949년 4월 22일에 학도 호국단을 창설했다. 학도 호국단이 공식 창설되기에 앞서 학도 호국단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48년 12월 19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특별훈련이 실시됐다. 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은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사상적으로 인정된 학생들이었다. 호국단 간부 훈련생 가운데 약 85%는 전국학생총연맹 출신이었다. 학도 호국단은 대통령, 문교부, 학장, 교장, 계통으로 명령체계가 이어지는 조직이었다. 학도 호국단의 단장은 문교부 장관이었지만 단은 통솔하는 총재는 대통령이 맡았다. 학도 호국단에는 모든 중등, 고등, 대학생과 교직원이 단원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었다. 조직체계를 보면 특별시, 도, 학도 호국단 산하의 시, 군 학도 호국단과 학교 호국단으로 지역별 학교별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된 학도 호국단은 1949년 12월 말 전국의 중학교 이상 1146개교 총 35만 명의 단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학도 호국단은 조국을 보호하는 민족의 정의부대이며 침략하려는 자의 총걸기하여 싸우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학도 호국단은 이승만 정권이 전국의 학교와 학생에게 반공주의를 주입하는 전달 벨트였다. 학도 호국단을 통해 군사훈련과 반공교육이 실시되었고 학생들은 각종 관제, 반공궐기대회와 징병제 축하대회, 이승만 대통령 탄신 경축식 등에 동원되었다. 학도 호국단은 군사조직과 군사문화를 학원에 전파하는 천병이었다. 학도 호국단이 결성되기 전에도 문교부는 중등학교 이상 각 학교의 군사훈련을 정규 과목으로 하여 현역 장교를 각 학교에 배속할 것을 밝힌 바 있었다. 학원에서 군인을 양성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교관이 부족하자 교사를 교관으로 훈련시키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1948년 12월 26일 문교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전국의 체육교사 중에서 군사교관 희망자를 배속장교 요원으로 모집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제1기 236명, 2기 156명, 3기 32명 등 379명을 육군 사관학교 등에 입소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한 후 학교 결혼 교사로 학교에 배속했다. 그러나 졸속으로 배치된 중등학교 배속 장교들이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개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배속 장교의 지나친 폭력과 훈련으로 학생들이 배속 장교를 죽이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학도 호국단은 전국의 학생을 단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학생 규율화의 조직적 기초가 되었다. 반공주의에 따른 군사교육은 학생들에게 국가지상주의 의식을 불어넣었으나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만들었다. 학도 호국단 1주년 기념식에서 한 학생은 조국 통일을 죽음으로 이룩하며 아시아의 민주 성백의 정의부대임을 맹세했다. 자신이 입으로 반공주의 전선에 목숨을 바칠 것을 공개적으로 맹세했던 것이다. 물론 학도 호국단 이전에도 전국 학생 총연맹이나 서북청년회 같은 단체원들은 반공 전선에서 맹활약한 바 있었다. 하지만 학도 호국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런 단체들의 활동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고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였다. 학도 호국단은 우익청년 단체 활동을 학교 내에서 공식화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 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했다. 견해 존재해왔던 학도 호국단 이외의 학생단체는 모두 해체되었고 운동단체들도 학도 호국단 산하로 다시 편제되었다. 운동 경기에 출전할 때에도 학도 호국단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학도 호국단은 반공주의를 통해 학생 생활의 전면을 통제하는 기구로 자리 잡았다. 198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해온 학원의 학도 호국단 체제는 여순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의 학원 정책으로 등장한 것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학원 생활의 근간을 이루면서 반공주의를 교육하고 학생들의 신체를 동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다.